지금 1분도 안 남아서요. 양쪽 지수하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주봉 어떻게 되는지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78%의 상승으로 2390선 부근까지 와 있는데요. 정확히는 2389.46포인트 정도 선 기록합니다. 전거래일 대비 18포인트 정도의 되돌린 움직임 나타나면서 오늘장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성공이고 종가상으로 5일 이동평균선 딱 맞닿은 정도 수준에서 종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장 주봉이 마이너스로 나오네요. 주봉은 음봉이고요. 한 2% 정도 밀려난 채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플러스권 거의 1% 가까운 상승권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702. 오늘 12월 9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거래 이렇게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한 주 내내 밀려나면은 주말 내내 다음 주 걱정하느라 좀 밤잠 설치실 텐데 그래도 금요일장 조금이나마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이런 걱정은 좀 덜었습니다. 그러면요. 주변국 흐름 보겠습니다. 이번 주 특히나 한중 일의 흐름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오전장에 미국 증시 올랐음에도 제한적인 상승 탄력을 좀 보여줘서 불안불안한 모습이었는데요. 일본 증시는 오늘 안정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기조 보여줬었죠. 니케이 225 지수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니케이 지수 오늘 1%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이렇게 탄력이 막 붙으면서 고점을 형성했고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이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27,900선 라인대 보여주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1.18% 오르는 모습을 띄었네요.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28,000엔 대한 저항이 확실하게 좀 나타났다는 점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어제 홍콩 쪽으로 한껏 좀 관심이 쏠려 있었고요. 오늘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이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중국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모두 다 발표가 됐는데 지금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2달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1.3%로 나왔거든요. 예측치가 마이너스 1.4%니까 거의 부합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생산자 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을 약간은 좀 덜 수 있는 대목이고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마이너스권을 기록하면서 물가와 관련된 우려를 조금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마이너스권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는데 오후장에는 안정적인 상승세 타고 있고 현재는 3,200선 회복됐습니다. 상해종합 0.39%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면서 3,209포인트 선 부근에 흐름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천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천도 플러스권, 이쪽 탄력 좋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11,504선 구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큰 홍콩 쪽도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굉장한 탄력인데요. 거의 2만 선 근처 임박했습니다. 홍콩 항생 2.37%나 강력하게 오르고 있고요. 현재는 19,907포인트, 여기서 100포인트 정도만 더 오르면은 2만 선 회복하게 됩니다. 홍콩 강하게 또 반등 기조를 보여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는 중국 증시가 좋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제 다시금 1,300원 선 하회하려는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의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밀려 내려왔죠. 종가상으로는 전거래일 대비 16원 70전 하락하면서 1,301원 3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아침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1,318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중에 잠시 1,300원 선을 이탈하기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우하향 패턴, 다시금 달러 약세 움직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 들어서 고용이 너무 좋아서 금리 빠르게 인상하면 어쩌지 이러면서 달러 강세 흐름 나타나는 듯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뚜렷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예전만 같지는 않고요. 하루 만에 다시금 원달러 환율이 하락 움직임, 어제도 살짝 좀 밀리긴 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니까 이거를 연속 하락입니다. 정정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1,200원 선 진입 임박한 모습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가 반등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간만에 상승세가 연출됐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장중에 이런 상승세는 다소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양시장 모두 동시효과 구간 들어 빠르게 좀 탄력을 키우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래꼬리 달린 양봉으로 지수 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0.76% 상승했습니다. 포인트로는 17.96포인트 올랐고요. 종가는 2389.04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전 중에는 좀 수급 상황을 눈치 보는 분위기 연출됐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약보합권 구간까지도 다소 밀리는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하지만 빠르게 상승 전환하면서 2380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장중에 2390선도 터치를 했는데요. 하지만 오후 구간 들어 이렇게 저항을 받고 2380선에서 등락 움직임이 연출됐습니다. 막판 들어 수급이 좀 몰리면서 2390선까지는 좀 올라서진 못했지만 1포인트 부족한 2389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오늘까지도 팔았습니다. 개인이 5,085억 가까이 매도 우위를 연출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기관이 가장 뚜렷하게 많이 샀는데요. 기관이 4,080억 가까이 샀고요. 그 뒤로 외국인 쪽에서 981억 가까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상승 업종이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 전기가스 업종이 5% 넘게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적자 해소를 위해 그동안 추진했던 한전채 추가 발행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 받으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뒤로 오늘 해운주들이 강세를 연출하면서 운수창고 업종이 2.8% 이상의 탄력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강했습니다. 서비스 섹터가 2.53% 올렸습니다. 그 뒤로 음식료품 업종이 1.8% 가까이 올랐고요. 그 뒤로 금융업종도 비슷하게 1.8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포스코케미칼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면서 비금속 광물 섹터가 3% 넘게 내렸습니다. 그 뒤로 오늘 2차전지 관련 테마들이 좀 약세를 주도하면서 화학업종 역시 1.1%대의 하락세로 마쳤고요. 그 뒤로 오늘 FNF가 오늘 낙폭을 키웠습니다. 섬유유복 업종이 1% 가까이 내렸고요. 그 뒤로 기계 섹터가 0.2% 이내의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상승부를 많이 켰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반도체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간만에 탄력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6만 원 선 터치하면서 종가는 6만 400원에 올라섰고요.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7만 전자란 별명이 붙을 만큼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SK하이닉스 역시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오늘 3.4% 넘게 올리면서 종가는 8만 1,5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셀업체들은 오늘 다소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이 3% 가까이 하락하면서 51만 5천 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가 동반 6%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 SDI 낙폭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오늘 종가 6.9% 넘게 밀리면서 64만 5천 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장중에 상승부를 켜기도 했었지만 막판에 탄력을 줄이면서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쪽으로는 강세가 연출됐습니다. 오늘 2.3% 가까이 상승하면서 18만 5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 오늘 다소 좀 탄력적인 모습 보였는데요. 기아가 후반부 들어 1% 넘게도 올렸지만 그래도 0.7%대의 좀 탄력을 줄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강보합이고요. 16만 2,500원 터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인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나스닥 지수가 오르면서 오늘 상승 영향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 네이버 쪽으로 수급이 더 들어왔습니다. 종가는 5% 넘게 올리면서 19만 원 선에 올라섰는데요. 종가 19만 5천 원 터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역시 강했는데요. 종가는 4.7% 가까이 상승한 5만 8,100원에서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래 들어 미증시가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관망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간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영향 받으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와 IT 섹터가 좀 강했는데요. 네, 아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올랐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코스피 쪽에서 한미반도체가 4%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종가는 12,90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동반해서 코스닥 쪽에서는 SFA 반도체가 3%대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강원도의회가 레고랜드 보증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2,050억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의결했는데요. 추경 예산안 통과에 따라서 다음 주 초쯤에 채무 변제 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레고랜드발 채무 불이행 사태로 얼어붙었던 금융시장도 한시름 놓게 되었는데요. 오늘장 은행주들이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주은행이 7.5%대에 가장 크게 탄력이 들어왔는데요. 종가는 1,550원에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KB금융이 4% 넘게 상승하면서 52,60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 역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전거래일 대비 0.98% 상승했습니다. 포인트로는 6.97포인트 올랐고요. 719.49포인트에서 막판에 빠르게 지수 올리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지만 잠깐 약보합권 구간으로 밀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탄력을 키워가면서 상승세로 자리를 잡아갔는데요. 점심 구간 들어 1% 넘게 탄력을 키웠습니다. 720선까지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소 제한적인 탄력을 보였고요. 동시효과 구간에 빠르게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719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였습니다. 그 가운데 기관 쪽에서 191억 가까이 순매수세가 유입됐고요. 기관이 112억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홀로 팔았는데요. 개인이 340억 가까이 매도 우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2차전지 소재주들이 좀 크게 밀렸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LNF가 6% 넘게 밀리면서 19만 원 선으로 내려왔는데요. 19만 3,300원 터치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가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1만 원 선으로 내려왔는데요. 11만 4,100원 터치하면서 5.8% 가까이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2달 만에 9만 원 선으로 밀렸는데요. 하지만 막판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10만 1,0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2.4%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HLB 쪽으로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종가는 32,700원 터치하면서 2.8%대의 탄력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1.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룹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이내의 상승으로 65,2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기술주가 미국 쪽 기술주가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게임주들도 수급이 좀 좋았는데요. 먼저 카카오 게임즈가 2%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42,75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동반해서 펄어비스 역시 강했습니다. 2.7% 가까이 상승하면서 44,65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콘텐츠주들이 한알령 기대감 받으면서 매수세가 좀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10% 넘게 급등하면서 83,1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인 리노공업은 반도체주는 강했지만 오늘 좀 수급이 불안했고요. 0.8% 가까이 하락한 16만 1,0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바타 시즌2가 이번 14일 개봉을 앞두고 예매율 1위에 올라서 흥행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리오프닝에 이어서 영화 흥행 소식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콘텐츠 업종에 대한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 콘텐츠 종목들이 대체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 아바타2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바른손과 바른손 ENA가 가장 크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바른손은 지난해 특수효과 업체인 투썸 디지털 아이디어를 인수했었습니다. 근데 그 투썸 디지털 아이디어가 아바타2 배급사의 파트너사라는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오늘장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바른손 ENA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면서 1,200원의 주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룹주인 바른손 역시 16% 가까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덱스터 역시 오늘 제임스 카메론 감독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15,500원 터치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MDS테크와 바이브 컴퍼니 역시 간접주로 분류가 되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통신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5G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연내 글로벌 가입자 수는 10억 명이 늘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픈랜 시장마저 북미와 동북아시아로 커지는 가운데 인도 쪽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5G 시장 확대와 더불어서 오픈랜 장비 관련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먼저 에이스테크가 오늘 18% 가까이 상승하면서 6,79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과 RFHIC 쪽으로 10% 이상의 상승세가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HFR 역시 9% 가까이 올랐고요. 이노와이어리스와 KMW 역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